만약에 부장품이 존재를 한다면은 불규칙한 파형을 보이게 됩니다. 개석이 위치한 곳에서의 파형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의 파형이 거의 수평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이도 없기 때문에 부장품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대왕암 중앙의 거대한 돌 밑은 단단한 암석으로 형성돼 있었으며 아무런 인공적인 흔적이 없었다. 이것은 개석 위에서의 그렇다면 레이더 검사 결과는 지하 어떨까? 레이더 탐사 결과로서 역시 지하엔 단단한 암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돌의 구조도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 지하 안반은 수직으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레이더 탐사 결과 지하 안반에는 그 지표면에서 보이는 그 전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리의 존재로 볼 때 그 속에다가 유골을 장고를 하게 될 경우 그 풍화가 엄청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유골 같은 것을 설치하기에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대왕암 중앙에 놓여있는 거대한 바위 밑엔 아무것도 묻혀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묻을 수도 없는 구조였다. 일반적으로 릉이라고 하면 시신이나 유골을 이 지하에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거대한 봉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더 고대로 올라가면 이 거대한 돌을 이용해서 덮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거대한 돌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대왕암은 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신 이유원장 동해구 대석상, 릉제 가문사 동해중.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이 두 기록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는 동해중에 있는 거대한 돌 위에서 이 장례를 치렀다고 했고, 또 삼국유사에는 가문사 동해중에 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기록을 종합해보면 분명 가문사 동해중에 있는 거대한 바위, 즉 지금의 대왕암에서 문무왕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자, 이 기록상으로 볼 때는 이곳이 분명히 문무왕의 릉인데 현장 조사 결과로는 문무왕의 흔적이 전혀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경주 중심부에 위치한 야트막한 산. 이곳은 신라시대 신령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던 낭산이다. 이게 그 문무대왕의 화장처럼. 그런데 이곳에 대왕암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있다. 1975년 황수영 박사를 비롯한 신라 오합조사단에 의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된 이 유적의 이름은 능지탑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탑과는 그 모양새가 다르다. 뿐만 아니라 흔히 탑은 절토에서 발견되는데 이곳엔 탑 위엔 아무런 흔적도 없다. 과연 이 탑은 어떤 탑일까? 저희 박물관에서 해체했댔어요. 그 결론이 안 나왔고, 근데 다만 이제 여기가 옛날 무슨 화장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후에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안에서 뭐 불정도 나오고 또 이 밑에 땅 보니까 땅도 꺼먹고 불에 탄 흔적도 있고. 1970년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무너져 있던 탑을 발굴했다. 그때 파손된 불상과 함께 화장터의 흔적들이 발견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화장터인가? 발굴팀이 주목한 건 능지탑이란 탑의 이름이었다. 능은 있죠. 왕하고 관계 있는 거고. 지자는 무슨 자인지 모르죠. 능의 탑인지, 능탑인지. 능탑이면 능을 만들려면 사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문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실제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무왕은 자신이 죽고 열흘 뒤에 화장을 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그때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했던 곳이 고문 외정. 그대로 풀이하면 고문의 바깥들이다. 그런데 이 고문 외정이 지금의 능지탑임을 밝혀주는 단서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다. 바로 지난 1960년 경주 시내의 한 가정집 정원에서 발견된 문무왕릉 비가 그것이다. 이 문무왕릉 비가 세워져 있던 곳이 능지탑과 관련이 깊다. 신라의 금성문만을 모아놓은 해동금서관은 문무왕릉 비가 있던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 선덕왕릉 아래에 문무왕릉 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덕왕릉 아래엔 무엇이 있을까? 거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지만 이곳은 문무왕이 건립했던 사천왕사터다. 현재 절터엔 두 기의 귀부만이 각각 동쪽과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귀부라면 거북 모양으로 생긴 비석의 받침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무왕의 비석이 꽂혀 있었던 것일까? 1961년도에 그 비석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박물관장으로 계시던 그 홍사준 관장이 계셨습니다. 그 홍사준 관장이 그러면은 그 비석이 사천왕사지의 어느 귀부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당신이 직접 가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비석의 그 크기하고 현재 요 있는 귀부의 받침 그 비석 놓였던 이 자리를 측을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동쪽 끝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서쪽 귀부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쪽의 귀부는 문무왕 서쪽 귀부에 비석이 꽂혀 있던 구멍은 독특하게도 2단으로 돼 있다. 지금 그 경주박물관에 있는 문무왕릉 그 비는 보면은 위가 이렇게 넓어지다가 갑자기 좁아져서 이렇게 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촉이 여기 딱 걸리게끔. 여기 딱 걸리게 되네. 네. 이렇게 사천왕사 서쪽 귀부에 문무왕의 비석이 꽂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천왕사터에 있는 귀부의 방향은 지금과 달랐다고 한다. 1922년 일본인이 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귀부의 머리는 원래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기차 선로 공사를 하며 남쪽으로 돌려놨다고 한다. 사천왕사터의 서쪽 귀부는 이렇게 지금과는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서쪽 귀부가 바라보는 곳에 바로 능지탑이 있다. 문무왕의 비석이 능지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신라시대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졌던 낭산. 그 한자락에 위치해 있던 능지탑에서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했다. 그렇다면 화장을 한 문무왕의 유골은 어떻게 했을까? 문무왕릉비엔 분골경진이란 글귀가 새겨져 있다. 분골은 뼈를 가루로 만들었다는 의미며 경진은 고래가 사는 바다라는 의미다. 왜냐하면은 그 문무왕릉비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소장이라고 즉 화장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또 장이 적신 즉 장작나무를 쌓아가지고 장려지냈다. 즉 결국 이제 화장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 뼈가루를 고래가 사는 깊은 바다, 즉 여기서는 이제 동해바다에 뼈를 뿌렸다. 이렇게 이제